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금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이상우 세무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실무와 대기업 실무를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우 세무사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우 세무사님은 투미TV에 정말 오랫동안 출연해 주시면서 각종 부동산 이슈들 설명해 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2022년도 및 그리고 다가올 2023년도 개정세법에 대해서 쭉 설명할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도를 말하기 앞서서 2022년도에 도대체 어떤 세금들이 바뀌었냐? 이것도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2019년 개정안도 2022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2020년 개정안도 2022년부터 적용된지 그런 법령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재정비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에 기 발표된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가 겸연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아시다시피 상가주택이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봤었고,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2019년 세법 개정안이 시작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커도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서 주택 부분은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었죠. 한마디로 상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주택에 대한 비중이 높게 되면 주택으로 전체를 봐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과 상가를 무조건 비중과 상관없이 따로따로 보겠다. 그러니까 주택만 비과세 요건 판단하고 상가는 일반 세율 적용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특히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전체를 주택으로 봤을 때는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금에 대한 그 감소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 부분만 이제 비과세를 적용하다 보니 양도소득세가 아무래도 전보다는 훨씬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저도 이런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식 정비 규정을 보겠습니다. 법 개정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존의 실질거래가액이 9억 원까지만 이제 양도세 비과세였다면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기존 실질거래가액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으로 3억 기준 금액이 상향해서 12억 원까지 고가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이 개정된 거는 2021년도 12월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한 건 2022년도부터 적용됐다 보니까 해당 사항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다음 규정으로는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이거는 뭐 뒤에 있는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가도 같이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에서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 텀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종전주택 취득하고 이제 양도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었는데, 2022년 1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걸로 그때 개정이 됐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 규정, 일명 대치주택 특례조항 같은 경우는 종전에 A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가 B 입주권을 취득할 때 1년 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텀 규정이 생겼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취득한 입주권은 상관없고 앞으로 신규 취득하는 입주권, 즉 2022년 2월 15일 이후로 취득하는 입주권만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일전에 투미TV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사항이 입주권에 대한 특례 조항 말고 분양권에 대한 특례도 같이 개정이 됐다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도 똑같이 주택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주택에 맞춰서 개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2022년도 개정세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도소득세 난이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여놨었던 규정, 즉 최종유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이상우 세무사님이랑도 여러 번 촬영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사항이 이제 드디어 폐지가 됐다면서요. 작년과 재작년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규정 중에 하나인데 좀 간단히 볼게요. 현행 규정을 보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서 다른 건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양도율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2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 규정이랑 비슷한데 기존에 이제 추가가 됐던 게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재기산한다. 이 규정 때문에 저희가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제 기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작년에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런 단서가 삭제된 거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재기산한다는 규정이 삭제돼서 계산하기가 좀 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A주택을 언제 팔았니, B주택을 언제 팔았니 이런 거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 거죠. 너무 다행이죠. 네. 그냥 딱 내가 C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이 C주택을 몇 년 보유했고 몇 년 거주했고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정말 심플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함정이 있다면서요. 단지 규정의 적용 시기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 거라고 아예 규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양도했던 분들은 소급 적용이 될 수가 없겠고 규정대로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네요. 2023년도에 개정될 세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7월 21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항이 12월에 통과가 되게 되면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세금들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와 그리고 증여세 관련 규정이었는데 먼저 증여세 관련 규정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제도 합리화입니다. 소득세법 97의 2 규정인데 기존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을 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5년만 지나서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럼 수증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돼서 기존의 많은 컨설턴트나 이제 저 세무사 같은 사람들이 5년 이후에 양도하시면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상담을 드리게 했었는데 그 규정이 이제 5년이 아니라 이제 10년으로 막힌 거죠. 이제 10년 후에 양도를 해야 수증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이런 규정일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해 계산 부인의 합리화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증여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규정이 다시 이제 10년으로 바뀌어서 특수관계자산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가 좀 방지되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혹은 특수관계인끼리 증여를 하지 말라라는 규정으로도 좀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예전에 5억에 취득했는데 지금 15억에 팔려고 하니까 양도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15억에 증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중과세 대상이면 내가 뭐 양도세 내는 것보다 증여세가 더 싸네 하면서 증여를 해놓고 자녀가 15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양도세가 없는 거잖아요. 네, 5년 후에.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5년은 지나가야 수증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갖다가 취득 금액이 산정되는 거였는데 해당 사항을 10년 늘려버리겠다. 이러한 조세 회피적인 수단을 쓰지 말아라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이할 만한 점은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규정과 맞물려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행안부 내용이긴 한데요. 똑같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이 되는 지방세 규정입니다. 실질 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계산인데요. 기존의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과세 표준을 신고한 가액으로 적용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적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일단 아무래도 실질거래가액이나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아파트를 증여하려 했었을 때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갖다가 증여취득세를 계산했었는데 근데 앞으로는 시가 적용을 하겠다. 감정평가 금액을 가든 유사물 사례가액으로 가든 이렇게 바뀐다는 사항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2022년도 12월 안에 증여해야 되는 요건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상호 세무사님이랑 일전에도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규정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한다라고 하면 1주택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과세가 안 됐었고 대신에 고가주택 이상이거나
혹은 다주택자, 2주택 혹은 3주택 이런 분들이 월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가 됐었는데 1주택도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임대소득이 이제 과세가 됐었죠.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를 이유를 들어 기존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가 아니라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 임대소득이 이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월 달에 개정됐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는 거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다른 규정이랑 좀 과세 합리화를 위해서 금액을 맞추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 꽤 이슈가 있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이 1주택 이상 혹은 뭐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 표준 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4주택이든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하는 것처럼 일반이면 6억 원, 그리고 1세대 주택자는 11억 원까지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었고요.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6억 원이 9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된다. 혹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렇게 발의가 한번 됐었었죠.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했었던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도 9억에서 12억을 올리는 것처럼 12억으로 다 일률적으로 맞추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다주택 중과를 아예 폐지시키는 걸로 갖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잖아요. 과연 국회 통과 가능할까? 지금도 이미 뭐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 발씩 양보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야당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원래 100%까지 상향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60%로 동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뺀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한 발짝 뺀 스탠스에 더해서 기본공제까지 추가적으로 올려줘라.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12월 8일에서 이제 9일로 예정되고 있어요. 지금 촬영 시점이 8일 전이라서 그때 통과가 되는지 여부는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명했었던 2023년에 바뀔 세금들도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대부분 세법 개정안이 7월 말 정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되고 각 부처에서 심의를 한 3달 정도 거치고, 그리고 12월에 국회 본회의가 의결이 되면은 그때 이제 2023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대부분인데,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한 95% 정도는 그냥 통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은 원안대로 개정이 된다. 다만 뭐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법인세라든가 약간 여야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원안보다는 후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이슈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보도자료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 11월 23일자로 보유세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사항도 앞서서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준 사항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안 마지막 항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고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바뀐 개정안이 적용이 되면 기존에 내가 많이 냈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도 있을 법한데요. 기획재정부가 사실 조금은 이제 출구를 열어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규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경정청구 대상이 신고한 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신고 대상은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까지도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기존에 많이 납부한 사람들,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래도 신고 항목이 아니라 고지 항목이다 보니까 이런 좀 편의를 봐준 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그냥 청구서가 날라오죠. 거의 그렇죠.
근데 단순히 고지만 받은 사람은 향후 내가 확인해 봤더니 세금이 너무 과대 계상된 것 같다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하고 싶은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애초에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은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건 거죠. 네. 그런데 해당 사항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고지분도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도 세법 개정안과 2023년도 개정될 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았는데요. 세무사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기존에 복잡했던 세법 규정들이 점차 심플해지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세표준이나 세율 같은 경우는 좀 낮아지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증여나 이제 다른 취득세 과세표준 같은 게 좀 더 올라가는 거는 하나 내주고 하나 취한다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심플해질수록 세법 규정을 잘 정리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투미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국세청 실무와 대기업 실무를 두루 갖춘 열린세무사무소 이상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